이제는 기다림에 오늘은 외로움 그리움에 적셔진 긴 세월 이렇게 살라고 인연을 맺었나 차라리 저 멀리 둘걸 미워졌다고 갈 수 있나요 행여나 찾아올까봐 가슴이 사랑을 잊지 못해 이별로 끝난다 해도 그 끈을 놓을 순 없어 나와 나 운명인 거야 그와 는 사랑 고독한 이 이렇게 살라고 인연을 맺었나 차라리 저 멀리 둘걸 미워졌다고 갈 수 있나요 행여나 찾아올까봐 가슴이 사랑을 잊지 못해 이별로 끝난다 해도 그 끈을 놓을 순 없어 나와 나 운명인 거야 그 끈을 놓을 순 없어 나와 나 운명인 거야 안녕하세요. 옥천 포도 복숭아 역사 전시관 특별 공개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방송 진행을 맡은 옥천 순환경제 공동체 정창영 미디어 팀장이고요. 옥천 공동체 라디오 제작 PD를 맡고 있기도 합니다. 여기는 지금 제13회 옥천 향수 옥천 포도 복숭아 축제가 열리는 현장이고요. 요 며칠 사이에 비가 많이 와서 굉장히 날씨가 축축하잖아요. 이게 후텁지근하고 걷기만 해도 이게 물속을 뛰어다니는 것 같이 막 땀이 나고 그런데 이런 날씨에는 에어컨이 빵빵한 실내에서 이제 맛있는 거 먹으면서 영화나 보면서 이렇게 지낼 수도 있겠지만 또 이제 사람이 너무 그렇게만 지내다 보면 무기력해질 수 있으니까 재미있는 볼거리와 맛있는 먹거리가 있는 현장이라면 한 번쯤 가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것이 바로 오늘 저희가 찾아온 제13회 향수옥천 포도복숭아 축제 현장인 것 같습니다. 오늘 저희가 여기서 이제 두 분을 모셨는데요. 먼저 간단하게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저희와 함께 이제 1시간 동안 방송을 진행하실 두 분 계실 텐데요. 옥천에서 포도 복숭아를 말할 때 이 두 분을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말 그대로 옥천 포도 복숭아 역사의 산 증인이라고 할 수 있는 두 분인데요. 먼저 곽찬주 전 옥천군 포도연합회 회장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옆에 이제 조명환 전 옥천군 복숭아연합회장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복숭아연합회장 전임 조명환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두 분 다 이게 마이크 앞에서 이렇게 헤드폰 끼고 방송하는 것이 처음일 텐데요. 저도 이렇게 역사적 증인들을 모시고 이렇게 방송을 해보는 건 처음이라서 무척 떨립니다. 먼저 간단하게 자기소개를 좀 해볼까요? 저는 이제 진행을 맡고 있는 저는 아까 시작할 때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저는 2007년에 이제 옥천에 와서 지금 한 13년, 14년째 살고 있는 옥천 주민의 한 사람이고요. 아이를 키우고 있는 아빠이기도 하고 옥천의 포도와 복숭아를 즐겨 먹는 소비자이기도 합니다. 두 분은 이제 간단하게 자기소개 좀 부탁드릴까요? 어떠신가요? 먼저 곽찬주 회장님. 예, 저는 옥천읍 가풍리에서 포도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포도 농사를 진 지가 제가 군대 제대하고서부터니까 한 45년 정도 포도와 씨름을 지금까지 했습니다. 해서 우리 옥천군의 그 포도가 널리 이렇게 소개가 되고 해외 시장까지 진출을 하는 역할도 제가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청정 지역인 뉴질랜드 같은 데도 지금 수출이 나가고 있고요. 올해도 싱가포르나 베트남 등지로다가 지금 수출이 나가고 있습니다. 이렇게까지 우리 옥천 포도가 성장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포도를 45년 동안 농사를 지으셨대요. 45년이면 믿기진 않으시겠지만 제가 살아온 세월보다 많습니다. 지금 우리 방송을 포도 복숭아 축제에 참가하신 수백 명의 관객들이 보고 있어서 제가 이제 긴장 아니할 수가 없는데 제가 보기보다 나이가 젊습니다. 45년보다 이렇게 좀 낮아요. 45년 동안 한 가지 일을 한다는 건 뭐 농사라는 것 자체도 대단하긴 한데 그거 무엇이건 45년 동안 외길 인생을 걷는다는 것 자체가 좀 대단한 것 같습니다. 그럼 우리 조명환 회장님도 복숭아 농사를 꽤 오래 지으셨던 걸로 제가 들었는데 조명환 회장님은 농사를 언제부터 지으셨나요? 예, 저는 이제 태어나서 지금까지 농사만 지은 사람입니다. 군대를 갔다 오고 그러나 옛날에는 할아버지 아버지가 농사를 졌지 실질적으로는 제가 농사를 짓지 않았을 거 아니에요. 네네. 그러나 복숭아를 우리 집에 심기 시작한 것은 할아버지 때 심었대요. 우리 할아버지 때 심어서 우리 아버지도 그걸 이어받아서 농사를 짓고 또 그걸 이어받아서 농사를 짓다가 장차이라는 곳에 저수지가 생겼어요. 그래서 거기서 우리는 수몰민이 됐죠. 복숭아 과선 물론 모든 전답을 다 버리고 나와가지고 다른 농사를 짓다가 한 89년 그때부터 다시 또 복숭아를 심기를 시작했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복숭아 농사를 이제 열심히 짓고 있어요. 네. 지금은 많은 복숭아 농가들이 많잖아요. 네네. 예, 그래서 더욱더 힘차게 농사를 짓고 있어요. 우리 옥천 복숭아가요 세계적으로도 유명해요. 네. 여러분 다음에 수출 얘기도 해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조명환 회장님도 우리 곽찬주 회장님 못지않게 오랫동안 농사를 지으셨네요. 태어나면서부터 지금까지 농사만 지으셨대요. 대단하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말씀 중에 이제 장찬 저수지 얘기 잠깐 해주셨는데요. 물론 알고 계신 분들도 있겠지만 이원면 장찬이라는 곳이 있어요. 거기에 이제 우리가 이제 지금 가보면 멋진 카페도 있고 수변 데크도 있고 이렇게 전원주택처럼 지어져 있는 곳인데 얼핏 지나가기에는 이게 좀 예쁜 집들이 있는 곳이라고 이렇게 보실 수도 있지만 우리 조명환 회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거기 사시는 분들이 거기가 이제 두 번이나 수몰이 된 지역이라서 고향을 떠나거나 버릴 수밖에 없었던 아픔이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저는 몰랐는데 조명환 회장님이 거기 출신이시네요. 네. 어쨌든 두 분 다 포도 복숭아라는 이 힘든 외길 인생을 수십 년 동안 걸어오신 거에 대해서 이제 정말 대단한 존경심이 듭니다. 그럼 이제 본격적인 이야기를 좀 시작을 해볼 텐데요. 저희가 이 큰 행사 자체는 제13회 옥천 향수 옥천 포도 복숭아 축제라고 먼저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저희 방송을 진행하는 곳은 그 중에 한 코너인 옥천 포도 복숭아 역사 전시관입니다. 이곳은 옥천군이 운영을 하는 곳이고요. 지역문화활력소 고래실이 기획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올해 작년에 이어서 두 번째 맞이하는 곳인데요. 우리가 마트에 가면 흔히 만나는 것들이 이제 포도 복숭아들인데 그 중에서도 옥천 포도와 복숭아는 어떤 역사적인 연유를 갖고 있고 지금 소비자들을 만나고 그것을 키워온 분들이 어떤 분들인지에 대한 것들을 좀 이야기하고 기억하고 나누기 위해서 이런 소중한 공간을 마련하였습니다. 네. 이곳에서 저희들은 이제 처음으로 이제 옥천 포도와 옥천 복숭아 역사를 주제로 팟캐스트를 진행을 하고 있고요. 이 팟캐스트라는 것은 보시는 것처럼 이제 간단한 장비를 가지고 이제 자유롭게 이야기를 해서 나중에 스마트폰이나 인터넷으로 이 방송을 언제든지 다시 들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획 자체가 또 옥천 포도 복숭아를 알리는데 좀 일조를 하고 기록을 하는데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럼 먼저 옥천 포도 이야기부터 좀 해볼게요. 지금은 이제 복숭아가 이제 재배 면적이 포도 농가보다 조금 더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거에 이제 옥천의 주 농산물이라고 하면 대표적인 것이 포도였습니다. 포도는 요즘 같은 여름에 이제 만날 수 있는 대표 과일일 텐데요. 제가 이제 방송을 준비하면서 자료를 찾아보니까 포도 품종이 전 세계적으로 15만 종이 넘는다고 하더라고요. 저희가 알고 있는 포도는 마트에 파는 포도 아니면 뭐 보라색 포도, 청포도 뭐 요 정도가 이제 보통인데 보통 사람들이 알고 있는 이제 조금 더 나가면 뭐 캠벨 어리라든가 알렉산드리아 정도 뭐 이렇게 알고 있는데 저는 깜짝 놀랐어요. 포도가 15만 종이나 된다는 거. 누가 언제 그걸 다 만들었는지. 네. 그러면 이제 우리 포도 농사의 산 증인이신 곽찬주 회장님한테 한번 포도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볼게요. 옥천에서는 뭐 이제 포도가 한 종류만 재배되는 건 아니겠죠? 옥천 포도는 주로 어떤 것들이 많이 재배가 되나요? 예, 우리 옥천에서도 포도 종류가 다양하게 재배를 하고 있는데요. 우리 세계적으로는 지금 12만 종이라고 하지만은 대한민국에서 재배하는 품종이 지금 한 250 250종으로 알고 있어요. 250종 정도를 우리 대한민국에서 재배를 하고 있는데 그 외에도 지금도 개발하고 신품종 들어오고 해가지고 250종이 훨씬 넘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45년을 포도 농사를 져도 다 몰라요. 하도 많으니까 잘 모르고 이 같은 그 우리 지역에서 재배하고 있는 캠벨 얼리 또 뭐 자오 또 알렉산드리아 그 피오네 충랑 자랑 이런 정도는 우리 지역에서 지금 많이 재배를 하고 있는데 지금 그 천산이라든지 여러분들 그 뭐 뉴스에 접했나 모르지만은 일본에서 한 알에 한 송이에 1,300만 원짜리가 나왔었죠. 그것이 벌써 우리 한국에도 지금 들어와서 루비 로망이라는 포도인데요. 그것도 우리 한국에서 지금 재배를 하고 내년부터는 아마 시장에 나올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한참 요 전시관에도 있지만은 샤인 마스켓이 많이 뜨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 잡수셨는지 모르겠지만은 이 맛이 아주 상큼하고 뛰어나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재배하고 있는 캠벨 얼리의 한 3배 내지 5배 값을 지금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 시장이 이런 추세로다가 지금 바뀔 거다 하는 거죠. 그래도 지금 우리 알렉산드리아 또는 그 샤인마스카시 지금 많이 재배를 하고 있어도 전국의 인구조사에서 그 그 품종을 그 포도를 먹어봤냐 해가지고서는 그 농촌정재원에서 조사한 게 있었어요. 했는데 거의 대다수가 못 먹어봤다는 거죠. 먹어본 사람은 거의 40% 정도 전 국민에. 그래서 앞으로 이것이 계속적으로 더 식재가 되고 생산량이 늘어가도 농가 소득에는 별로 지장이 없을 거다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그 품종 이제 다변화 시대가 됐고요. 또 맛 또한 뛰어난 거로 지금 소비자들이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방향으로 우리 농가들이 소비자의 기호에 맞는 그런 포도를 생산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그 한 송이 1,300만 원짜리 포도가 있나요? 네. 차 한 대 값보다 비싸요. 그 포도는 어떻게 한번 키울 수 있나요? 그거를 키워서 이렇게 노후 대비라는 것이. 근데 어떻게 포도가 1,300만 원이나 할 수 있지? 그 먹으면 어떻게 뭐 젊어지나? 어떻게 되는 건가요? 이제 그것이 이해가 좀 안 되실 건데 이거 인터넷을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이게 신품종이 나오는 포도를 처음 먹어보면은 행운이 따라온다는 그 일본의 그 속설이 있대요. 아, 네. 그래가지고 그런 게 일본 있군요. 사람들이
신품종이 나오면은 무조건 그냥 고가로다가 구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루비로망을 산 사람이 그 마트 주인인데 그 마트 오는 사람들한테 한 알씩 주겠다 해가지고서는 1,300만 원에 한 송이를 구입을 한 겁니다. 아, 그래요? 아, 그 품종이 다 1,300만 원씩 하는 건 아니고. 아, 저 깜짝 놀랐네요. 이번에는 포도 얘기 들었으니까 복숭아 얘기를 들어볼까요? 복숭아, 그래도 포도는 저게 캠베럴이다 이렇게 뭐다 이렇게 좀 들어봤는데 복숭아는 제가 진짜 딱 세 종류로만 알고 있어요. 황도, 백도, 천도복숭아. 예, 복숭아는 세 종류밖에 없는 거죠, 회장님? 이제 보통 다 그렇게 알고 있죠. 그 대중적인 품목이고, 그러나 복숭아도 한 1,200여 종류가 있다고 합니다. 예, 우리나라에서 재배하는 것도 벌써 50가지가 넘는데요. 50가지 넘는데 우리 집에서 그걸 다 재배할 수는 없고 각 지역에 따라서 기후와 토질에 맞게 품종을 골라서 이렇게 농사를 짓는 것이에요. 여러분 누구 복숭아라고 하는 사람은 복숭아라는 것은 누구든지 그 먹으면 예뻐진다는 그런 소리를 다 들었을 거예요. 다 들었을 거예요. 또 그 복숭아를 먹으면 사실 배탈이 안 나요. 아무리 많이 먹어도. 그리고 이제 영양이 좋기 때문에 예뻐질 수밖에 없겠죠. 예뻐질 수밖에. 이 복숭아 같은 피부를 가졌고 그런 아가씨들 참 예쁘죠. 예, 우리나라도 옛부터 복숭아를 재배해왔기 때문에 여러분들 많이 잡섰으리라 생각됩니다. 이 복숭아 농사가 어려워요. 사실은 짓다 보면 어려운데 또 수확도 이 여름철에 우절기에 우기에 수확하는 거라서 상당히 그 고난을 느끼고 있어요. 그렇지만은 원체 그 복숭아라는 그것이 우리 인체에 좋은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선호하고 또 세계인들이 다 선호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저 남쪽 지방들 그쪽에 과일 많이 있죠. 풍성하고 그거 다 잡숴보세요. 실질적으로 따져보세요. 복숭아만큼 맛있는 과일 그쪽에 없습니다. 동남아 쪽에. 거기 가서 이제 많이 먹어봤지만 복숭아만치 맛있는 거 없어요. 그래서 야 역시 복숭아는 맛있는 것이구나. 역시 원산지는 우리나라는 아니에요. 중국이에요. 그걸 이제 일본에서 많이 개발을 해가지고 우리나라에 도입되어서 우리들이 이렇게 아주 풍성하게 먹을 수 있는 그런 과일이 되었어요. 근데 이렇게 품종도 상당히 많아요. 그러나 품종을 다 말을 할 수는 없어요. 주로 백도, 황도, 백도 중에 청중도. 이제 이것을 품종이 많이 알고 있지만은 말할 수 없는 이유가 뭐냐면 상품 등록이 되어 있어요. 상표 등록이 되어 있어서 그 품종을 말하면 그 선전하는 게 되기 때문에 말할 수가 없어. 또 그러나 우리나라 진흥청 연구소에서 말하는 개발한 그 유명, 수황, 조황 이런 정도는 말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황도 중에 수황이 상당히 좋아요. 나도 올해 많이 심었어요. 또 수황을 많이 심고 있으니까 그런 복숭아들을 많이 잡수시기를 바라겠어요. 그리고 이렇게 보면 누구든지 다 그래요. 어떤 품종이 좋으냐. 내 집에 나한테 맞는 품종이 제일 좋아요. 내가 키가 작으면 작게 길러야 되고 내 토질이 너무 좋으면 비를 조금 덜 줘야 되고 그렇게 해서 농사를 짓는 것이지 한 품종이 갖다 심는다고 해서 무조건 좋고 크고 맛있는 복숭아 주렁주렁 열리는 건 절대 아닙니다. 그리고 이제 조금 이따 더 말씀드리겠지만 우리 복숭아도 3년째 이제 많이는 안 됐지만 3년째 수출을 하고 있어요. 그 이제 수출 얘기를 할 때 하고 지금은 여러분들이 우리 지역에 복숭아가 많이 생산되고 있다는 것을 알고 계셔야 돼요. 우리나라에서도 제일 1등은 아직은 못 가지만은 2번은 갑니다. 그리고 질이 상당히 좋아요. 어제 이제 우리 공선장에서 나온 그 평으로는 옥천 공선장에서 나온 복숭아가 전국에서 가장 높은 값을 받았대요. 이만큼 우리도 좋은 복숭아를 생산하고 우리도 선별을 잘하고 또 대외적으로 선전을 많이 해서 남들이 알아주겠군. 몰라주면 아무리 좋아도 헛거예요. 숨어있는 것은 진주가 아니에요. 캐내야 진주예요. 여러분들이 많이 선전하시고 많이 잡수셔서 옥천 복숭아를 빛내주세요. 감사합니다. 네, 박수. 복숭아는 하나에 1,300만짜리 그런 거 없나요?
아직은 그런 발표는 없습니다. 아직 그런 건 없나요? 아쉽네요. 그 이제 말씀 중에 우리 조명환 회장님께서 옥천 복숭아가 이 동남아 그 어떤 과일보다 맛있다 이렇게 자신 있게 말씀하셨는데 네. 그럼 옥천 포도랑 옥천 복숭아 중에 뭐가 더 맛있나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포도와 복숭아의 화합을 위해서 만든 방송이니까 이제 재미삼아 한번 여쭤봤던 거고요. 자, 이번에는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객담 이제 몸을 풀었으니까 이제 우리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방송이 진행되는 공간은 옥천 포도 복숭아 역사 전시관이라는 곳이에요. 그래서 포도와 복숭아 역사에 대해서 한번 이제부터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아까 자기소개하실 때 두 분 다 언제부터인지 농사를 지으셨는지 간단하게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농사 이야기를 조금 더 자세하게 들어볼까요? 먼저 조명환 회장님은 3대째 복숭아 농사를 짓고 계시다고 하셨잖아요. 예. 제대하고 난 다음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하셨던 것 같은데 농사를 짓겠다는 거에 대해서 처음부터 이렇게 고민이나 다른 직업 선택에 대한 그런 건 없으셨던 건가요? 예, 옛날에는 무조건 이제 다른 직업을 택하고 또 도시로 향하는 그런 경향이 많이 있었죠. 예, 많이 있었는데 예, 저희 집은 이제 또 과수원도 있고 벼농사도 짓고 또 앞쪽에서 그 정미소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을 이제 돕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그냥 대를 이어서 농사를 짓게 됐지 다른 어떤 직업을 가져볼 생각은 하지 않았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지금은 다른 건 다 접고 복숭아 농사와 이원의 유명한 묘목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짓고 있는데 여러분 이제 그 복숭아 묘목도 이원에서 전국적으로 많이 나가고 있죠. 전국적으로 나가고 있어요. 그런 것도 우리 옥천 사람들은 그래도 복숭아 나무 선택하기에 좋은 자리에 좋은 여건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복숭아 참 좋은 과일이에요. 얼마 전에 그런 그 파이넬 뉴스에 아주 사진까지 나와서 복숭아가 암 예방에 좋다는 나와 있어요. 파이넬 뉴스에 특히 여성 유방암 예방에 좋다고 아주 사진까지 크게 나와 있었어요. 그런 것을 내가 우리 연구회에 우리 연합회에 그것을 이제 얘기를 해줘서 아마 여기 어디서 큰 사진을 갖다가 이렇게 내 보이는 사람도 한 사람 있을 거예요. 그런 걸 보면은 확실히 건강에 좋은 과일이라는 것은 사실입니다. 네. 우리 회장님은 이 복숭아에 대한 세계 각지의 깨알 같은 정보들을 되게 열심히 수집을 하시는 것 같아요. 여성들에게 예뻐지는 걸 넘어서 암 예방까지 하는 아주 훌륭한 과일이군요, 복숭아가. 3대를 이어서 지었다고 하니까 참 대단한 것 같은데요. 뭐 본인은 즐겁게 이렇게 할 수 있는데 또 간혹 제가 이제 농사 지으시는 분들을 만나다 보면 그러니까 농사라는 것이 굉장히 먹거리와 그러니까 근본이고 사람의 몸을 이루는 것인데 중요하지만 사실 쉽지는 않은 직업이잖아요. 땡볕에서 일을 해야 되고 자연의 어떤 이치에 맞춰가지고 비가 오면 또 그거 맞춰서 움직여야 되고 그래서 내 자식은 좀 이런 힘든 농사 말고 조금이라도 덜 힘든 일을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하시는 분들 가끔 만나거든요. 이게 회장님 농사 지으실 때 아버님은 만류를 자식이 좀 다른 걸 하기를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만류하시지는 않으셨던 건가요? 옛날에는 어느 자식 하나가 농사 지어주기를 속으로 기대했어요. 몇 형제가 있잖아요. 몇 형제가 나머지 분들은 좀 공부는 좀 하고 하나는 집안을 좀 지켜줬으면 그런 바람이 있었습니다. 옛날 어른들한테는. 그래서 농사를 짓고 이제 하다 보니까 사실 농사 같이 힘든 게 어디 있습니까? 농사 네, 힘들어요. 힘들죠. 그렇지만은 또 농사꾼 같이 자부심 센 사람 없어요. 우리 자존심 강해요. 누구한테 뭐 지시 받을 일도 없고 또 누구한테 크게 따라다니면서 배울 것도 없어요. 내가 쫓아가서 배운다는 것은 자존심 상할 일은 아니고 그래서 항상 열심히 올해 잘못됐으면 내년에는 잘 되겠지 하는 기대감과 항상 용기를 가지고 해요. 네. 네, 그렇게 농사 좋은 거예요. 네. 이런 거 경우를 두고 정말 타고나기를 농사꾼으로 타고났다 이렇게 어르신들이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네. 그 앞서 이제 그 우리 회장님께서 생생한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제가 좀 간략하게 좀 복숭아 역사를 좀 정리해 봤습니다. 짚고 넘어가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조금 설명을 해볼게요. 혹시 틀린 거 있으면 회장님이 좀 바로 잡아주세요. 네, 옥천 복숭아 역사는 1930년대 일제 강점기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당시 유원면에 묘목이 유입되기 시작했는데요. 복숭아 나무 역시 그 당시에 많이 심어졌으리라고 추측이 됩니다.
연세가 좀 있으신 주민들의 증언에 따르면 1970년대까지 복숭아 나무는 주로 이원면에서 많이 재배됐다고 하고요. 그 말씀은 아까 이제 조명환 회장님께서 이제 장찬이가 수몰되면서 옮겼다는 것과 좀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는 것도 같아요. 예. 그 후에 꾸준히 이제 복숭아 농사가 이제 아주 많지는 않지만 꾸준히 이어졌고, 그런 것들이 이제 과거에는 통근기차라고 해서 대전역에 가서 이제 직접 내다 파시는 분들도 많았던 것 같습니다. 옥천 복숭아 역사가 하나의 전환점이라고 부를 만한 시기는 2004년 12월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당시 자연농업학교를 이수한 17명의 옥천 복숭아 농가들이 고향이슬 장목반이라는 장목반을 결성하게 됩니다. 2006년 고향이슬 장목반을 주축으로 제1회 복사꽃 축제가 열렸고요. 당시 이제 작고 소박하지만 이제 복숭아 농사 지으시는 분들이 옥천의 복숭아를 좀 알리고 그 우수성을 홍보하기 위해서 이제 축제가 기획이 되었던 것 같아요. 네, 그런 흐름이 2007년에 옥천구 농업기술센터에서 제1회 복숭아 대학을 운영하는 것으로 연결이 됩니다. 이 얘기는 그만큼 2007년을 전후로 복숭아 농사를 짓는 농가들이 많아졌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요. 2010년 3월에는 옥천구 복숭아 연합회가 결성이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 장목반이 이때 이미 만들어졌다는 얘기죠. 당시 이인수 초대 회장님께서 애를 많이 쓰셨는데요. 그 덕분에 지금의 연합회가 있고 옥천 복숭아의 발전이 있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현재의 포도 복숭아 축제는 2011년도부터 이게 통합이 돼서 운영이 되고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제가 짧게 옥천 복숭아 역사에 대해서 짚어봤는데요. 혹시 뭐 틀리거나 다른 부분이 있나요, 회장님? 아니요, 이제 복숭아에 대한 정확한 기록은 없습니다, 여기에. 그런데 지금 사회자께서 말씀하신 것이 아주 정통성 있게 잘 말씀해 주셨어요. 아주 잘 간추려 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럼 이번에는 이제 좀 조금 기다리시느라 지루하셨을 텐데요. 포도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포도는 이제 복숭아보다도 역사가 조금 더 길었던 것 같은데요. 회장님께서는 아까 이제 45년 농사를 지으셨다고 하셨잖아요. 45년이면 정말 이렇게 가늠이 안 되는 세월이기도 해요. 왜 회장님께서는 왜 허구 많은 직업들 중에 45년 전에 농사를 지으시려고 결심을 하셨던 건가요? 예, 우리 옥천 포도가 역사를 짚어보면은 제가 태어나기 이전부터 포도 농사가 우리 지역에 농사를 지어졌어요. 근데 이것이 이쪽 파남동 또 요 옥천 지역 이쪽이 주로 그 캠벨 얼리로 해서 포도 농사를 지어 왔는데 43년도에 저는 47년도에 태어났는데 43년도에 동이면에 그 새살리 정종택 씨가 일본에서 가지고 온 그 가지를 꺾어다가 거기다가 심어가지고서는 처음 재배를 했다 이렇게 기록이 돼 있어요. 했는데 사실 저도 그래요. 그 포도가 어떻게 돼서 어떻게 들어왔는지 우리 지역에 얼마나 역사가 깊어졌는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태어날 이전부터 우리 지역에 포도 농사를 지었었다 했는데 그때 당시에는 요 경부선 주변으로 파남동하고 옥천이 주 생산지가 됐었어요. 그랬는데 이것이 지금 점차적으로 번져나가서 우리 대한민국 강원도에까지도 지금 포도 농사를 짓는 그러한 단계가 이르렀고 그 포도라는 것이 우리 처음에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때는 뭐 비닐도 없지 또 무슨 골판지 상자 이런 것도 없었고 해가지고서는 그때는 경운기도 없던 시절. 지금은 경운기 안 타고 다니죠. 그전에는 경운기 타고 시장에 나와서 장 보고 갔어요. 했는데 그 경운기도 없던 시절에 지게로 전알 넣으면서 포도를 수확을 했습니다. 그랬는데 그때 그 포도가 농가들한테는 아주 큰 소득이 됐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몇 사람 농사 짓던 것이 쫙 번져 나가서
우리 지역에 1,400 농가가 포도 농사를 짓게끔 이렇게 됐었어요. 그랬는데 갑자기 2002년 그 한칠레 FTA가 체결이 되면서 칠레 포도가 물밀듯이 들어왔습니다. 그러고 그 후에 5년 후에 관세가 없어지니까 그때는 뭐 태풍처럼 밀려왔죠. 하다 보니까 지금까지 우리 포도가 외국산 포도에 밀려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그 폐농을 했는데 지금 와가지고서는 우리 그 품종이 아주 좋은 품종, 샤인마스카시라는 좋은 품종이 들어와가지고 그 샤인마스카 재배하는 농가가 계속 늘어나면서 다시금 우리 지역에 포도가 아주 활발히 움직이고 있다. 지금은 이제 한 700여 농가가 우리 포도 농가가 돼 있는데 이 포도 농가의 그 연간 수입이 대단합니다. 우리 포도 농사를 처음에 질 때는 비닐도 없었다고 했잖아요. 지게로 전하려면서 나무개짝 짜가지고 밤이면은 나무개짝 짜서 낮에는 그 나무개짝 짊어지고 밭에 나가서 그 나무개짝에다가 포도 따가지고 수집하는 그 차량에다가 그냥 던져서 실어가지고서는 그때는 가락동 공판장도 없었어요. 그 뭐 남대문 시장 뭐 이런 데 가가지고서는 그냥 상회에다가 팔아먹는 그러한 시절이었었거든요. 그러한 시절에서 지금까지 이렇게 성장을 해온 거 보면은 참 저도 감회가 새롭습니다. 옛날에는 비닐도 없고 농사 질 줄도 모르고 그리고 그 지금은 전부 다 시설이 돼 있었지만 그때는 이제 시설도 없었잖아요. 그래서 그 시설 하는 것까지도 해서 우리들은 그 세면으로 시설하면 비가 안 맞으면 포도가 안 썩는다 하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철사로였고 세면기둥을 박아가지고 그 시설을 설치를 했던 거죠. 해서 지금까지 이렇게 넘어왔는데 아주 감회가 새롭고 지금도 저도 4,000평의 시설하우스 이렇게 농사를 짓고 있지만은 옛날 생각이 절로 나요. 옛날에는 이 포도 한 상자에 80년대에 16만 원, 12kg에 16만 원 받아봤습니다. 이해되시겠어요? 그때 공무원 월급이 18만 원 정도 그 정도 했었죠. 아, 공무원 월급이 16만 원 정도였다고. 네. 네. 한 달 그 월급이. 정도인데 한두 상자 가지고 공무원 월급 정도가 됐었어요. 포도 한 짝이면은 송아지 한 마리는 거뜬히 몰고 왔습니다. 그랬는데 지금은 어때요? 한 차 짊어지고 가도 한 차 가지고 가도 송아지 한 마리 못 사. 이렇게까지 지금 이제 그 차이가 돼 있는데 어쨌든 그때는 아주 소득이 좋았기 때문에 옥천에서도 한 1,300, 1,400 농가가 재배를 하고 있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참 그 옛날에 그 농사 짓던 것을 생각을 하면은 참 굉장히 좀 새롭고 했는데 그런 시절이 어떻게 번쩍 지나가 버렸어요. 예, 45년이 번쩍 지나갔나요? 예, 저는 아직 번쩍, 45년 안 살아봐가지고 45년이 번쩍 지나갈 수 있는 시간인지 잘 45년이 모르겠네요. 번쩍 지나가서 지금은 완전히 그 재배 방법도 틀리고 네. 소비자 그 구매 방법, 구매 패턴이 완전히 바뀌었기 때문에 이제 우리들도 그렇게 돌아갈 수 있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예. 네, 말씀을 하실 때 이게 옆에서 보니까 이제 45년 전에 지게로 농사를 지으셨을 때 그때 생각을 하시면서 그때 고생들, 네,
새삼 떠오르면서 이제 이렇게 울컥하시기도 하신 것 같아요. 네. 지금 우리가 먹는 이 많은 포도 복숭아뿐만 아니라 많은 농작물 대부분 이렇게 뭐 시절이 좋아져서 시설이 생기고 기계가 많이 생겼다고는 하지만 이제 왔다 갔다 하다가 이렇게 보면은 결국은 7할 8할은 사람 손으로 다 농사는 짓게 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전히 농사만큼 사람의 귀한 땀이 배어 있는 것들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쉽게 잊고 사는데 이런 이야기들을 통해서 좀 되새겨보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아까 이제 복숭아 역사를 간단하게 정리했는데 또 포도 역사도 한번 짚어봐야 되겠죠. 중간중간에 우리 곽찬주 회장님께서 제가 해야 될 이야기들을 좀 먼저 하신 부분이 없지 않아 있으나 그래서 김이 좀 빠지지만 그래도 해보겠습니다. 옥천 포도의 시작은 지금은 고인이 되셨는데요. 1943년도 당시 공무원이었던 아까 이제 우리 회장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정종택 씨라는 분이 대전 동구 파남동에서 당시 포도 농사를 짓고 있던 일본 사람들이 있었나 봐요. 그 일본 사람에게 포도 나무 가지를 얻어와서 지역에 심은 게 시초로 알려져 있습니다. 당시에는 당연히 시설이나 기술이 미비했기 때문에 노지 재배, 노지 재배라고 하는 건 이제 그냥 땅에다가 심는 거죠. 밭에다가 이렇게 노지 재배가 일반적이었는데요. 이런 방식이 1960년대 말까지 이어집니다. 근데 노지 재배를 하면은 뭐 비가 오면은 뭐 그대로 이제 비를 맞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렇게 포도알이 터지는 현상이 발생해. 그런 거 열과라고 하죠. 그런 걸 열과 현상이 발생하면서 이제 뿐만 아니라 이제 병해충이나 이런 것들에도 취약해서 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1970년대 초반부터 하우스 재배가 나타나기 시작을 하는데요. 농업용 비닐 자재가 없던 시절에는 비료 포대를 씌워보거나 포도 한 송이에 신문 종이 이렇게 감싸는 등 여러 가지 당시로서는 최소한 이제 시도를 여러 가지를 해봅니다. 그런 것들이 이제 쌓이고 경험치들이 쌓여서 지금의 이제 최신 시설을 만들어졌겠지요. 1970, 80년대 포도는 아까 우리 회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상당히 고수익 작물이었다고 해요. 남아있는 문헌 자료에 따르면 그리고 이제 이런 걸 조사하는 연구하는 저희 지역의 향토 사학자분들이 계시거든요. 신한서 씨의 증언에 따르면 1983년도 당시 공무원 월급이 16만 원이었는데 12kg 포도 한 상자 가격은 52,000원이었다는 기록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포도 2상자, 3상자 정도를 내다 팔면 당시 공무원 월급만큼의 수익을 얻었다고 하니 포도가 비싼 건지 공무원 월급이 낮았던 건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상대 가치에서 굉장히 포도는 고수익 작물이었다는 것을 이제 알 수가 있겠죠. 그런데 이 옥천 포도 역사가 승승장구하면서 1300농가, 1400농가까지 늘어났지만 후시절이라는 것이 영원할 수는 없는 게 인생의 이치인 것 같아요. 이게 한국 칠레 FTA가 이제 시작이 되면서 포도 농가가 많은 농가들이 어려움을 겪었지만 그 중에서 포도 농가들이 직격탄을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한 칠레 FTA는 이제 우리가 이제 IMF라고 부르는 금융 위기, 외환 위기 때문에 이제 발생한 것인데 이제 금융 위기가 생기면서 이제 그 외국에서 이거를 극복하려면 돈을 빌려줄 테니까 여러 가지 이제 조건들을 제시를 하는데요. 지금 이제 우리 사회에 큰 문제가 되고 있는 비정규직 문제 같은 것들 그런데 시작이 당시 됐던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FTA라는 걸 체결을 해라. 그래서 우리나라 제1호 FTA라 한칠 FTA가 체결이 됩니다. 대한민국 1호 FTA라는 역사적인 상징성이 있는데 농민들에게는 본격적인 이제 어떻게 보면 외세의 침략이 시작되는 것이기도 하지요. 아까 FTA 이야기를 잠깐 해주시긴 했는데요. 한칠 FTA로 시작된 포도폐원이 이제 나라에서 포도 농사를 안 지으면 보상을 해주겠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 포도 농사에 집착하지 말고 싸고 맛있는 칠레 포도 먹고 그 부족한 거는 우리나라가 반도체랑 자동차를 팔아서 나눠 먹으면 된다. 이런 식의 논리였던 거죠. 당시 정부 논리가. 그런 식으로 해서 포도폐원 정책이라는 것이 생깁니다. 포도밭을 스스로 갈아엎으면 돈을 주겠다. 근데 이제 10년, 20년, 30년 농사를 지으신 분들이 자기 손으로 포도밭을 갈아엎었을 때 그 심정은 감히 짐작하기가 좀 힘들었던 것 같아요. 이 포도폐원이 한 번으로 안 끝납니다. 그 이후에도 2차 포도폐원, 3차 포도폐원까지 가서 포도폐원 총 3번 진행이 됐던 거죠, 회장님. 이 포도폐원 당시 좀 분위기를 좀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칠 FTA가 시작됐을 때. 예, FTA가 체결이 되면서 우리 이제 많은 포도 농가들이 폐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막말로
야, 외국산 농산물이 싸게 들어오니까 농사 짓기 싫으면 짓지 마. 이게 정부의 정책입니다. 참 이게 진짜 우리 농민들은 살을 예민은 그러한 것을 겪었어요. 자기가 40년 동안 키우면서 30년 동안 40년 동안 키우면서 애지중지 키운 그 포도나무를 캐는 그 농민 심정은 어떻겠습니까? 그때 당시에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16만 원 그렇게는 못 받더라도 그때는 시설을 한 사람이 그렇게 받았고요. 노지를 한 사람은 4만 원대, 5만 원대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위에 비가림 시설이 안 돼 있고 그냥 노지 재배한 사람도 4만 원, 5만 원대를 받았는데 그렇게까지 소득작물이던 그 포도가 하루아침에 완전히 붕괴됐습니다. 그것이 FTA예요. 이 사람들이 싼 거, 새로운 거 이렇게 먹다 보니까 국내산 포도는 외면당했어요. 한번 딱 외면당하니까 그거 걷잡을 수 없이 그냥 망하더라고요. 그래도 저희들은 그냥 꾸준하게 내가 지켜야지 하면서 지금까지 몰고 나왔습니다. 몰고 나오면서 품질 고급화시키고 품종 다양화시키고 해가지고서는 농사를 져서 지금까지 이렇게 또 해보니까 오히려 또 외국산 농산물도요, 한번 먹다 보면 이것도 또 질려. 다른 것도 그 달고 맛있는 것도 그게 질리더라고.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다시 또 우리의 국산 포도로 다시 돌아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다시 소비층이 다시 늘어나 버렸어요. 그러니까 농가 소득이 또 늘어나니까 농민들이 다시 또 포도나무를 심게 되고 이렇게 해가지고서는 이게 계속 이렇게 순환이 되고 있는데 우리 그 소비자들도 좀 알아야 할 점이 있어요. 그 한칠레 FTA가 체결하면서 칠레산 포도가 물밀듯이 들어올 때 그 포도가 어떠한 사람이 재배를 하고 어떻게 경로를 통해 가지고 재배를 했는지 농약을 뭐를 했는지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고 먹어봤습니까? 먹어본 사람 없어요. 그런 거 생각하고 먹은 사람 없어. 무조건 싸니까 갖다 먹었어요. 여러분들 그걸 사 먹은 사람은 독이 됐던 겁니다. 우리나라에는 벌써부터 이 농약은 치지 마라. 이것은 굉장히 독성이 많다 하는 걸 갖다가 칠레에서는 그때까지도 사용을 했던 겁니다. 지금은 사용을 못해요. 이제 우리 한국에서도 강력하게 그런 검역 관계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걸 못하는데 처음에 들어올 때는요, 농약 범벅이 된 걸 갖다가 우리 한국에다 풀었던 겁니다. 참 제가 생각하면요, 우리 소비자들도 굉장히 딱한 사람들이에요. 왜 국내산은 누가 농사진 거 이력이 뚜렷하게 나타나 있는 것은 외면하고 외국에서 들어오는 것은 누가 농사 졌는지 어떻게 농사 졌는지도 모르는 것은 그냥 무조건 먹습니까? 어렵게 보니까 인터넷에 체리 그것이 떴대요. 체리 딱 갈라보니까 가운데 벌거지가 부글부글 하더라고요. 알고 먹습니까? 모르고 먹습니다. 전부 다. 좀 더 조심성 있게 소비자들이 좀 해주셔야지 우리 서로가 농민들은 열심히 해서 우리 소비자들 건강까지도 생각을 하면서 농사를 짓으나 그런데 소비자들은 그런 것은 아랑곳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런 것을 좀 더 생각을 하고 외국산 농산물은 어떤 건지
우리 농산물은 어떤 건지도 한번 좀 신중하게 생각을 해가지고서 좀 구입을 했으면은 저도 그런 말씀입니다. 예. 네. 참 이게 얼핏 들으면 무거울 수도 있는 얘기인데 정말 이렇게 소비자들이 자신들이 무엇을 먹고 무엇을 어떻게 사는지에 대한 고민을 좀 해볼 수 있는 또 귀한 말씀이 된 것 같습니다. 그 분위기를 좀 바꿔봐야죠. 네. 그렇다고 우리가 이제 포도 복숭아 농사 지으시는 분들이 계속 이게 많은 어려움을 겪었고 지금도 역시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밭을 갈아엎지 않고 계속 이렇게 묵묵히 일구어 나가시는데요. 아까 조명호 회장님께서 이제 자랑스럽게 힘주어서 이제 말씀하셨던 부분 중에 하나가 이제 옥천의 복숭아는 국내를 넘어 해외까지 이제 가서 그 우수성을 이제 인정받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예. 포도도 마찬가지고 복숭아도 마찬가지고 이제 제법 얘네들이 비행기를 타봤어요. 이제 복숭아가 옥천 복숭아는 어디에 지금 수출이 됐나요, 회장님? 예, 옥천 복숭아가 이제 국내에서도 아주 맛 좋고 아주 깔끔한 복숭아라고 이렇게 소문이 났어요. 우리 서로 농가끼리도 이제 교류가 있잖아요, 전국에. 그 사람들한테도 우리가 들어보면 옥천 복숭아 상당히 발전을 했고 서울에서 옥천 복숭아 하면은 막 달려들어서 이게 깨끗하다고 산다고 그래요. 아까도 말씀드렸죠. 우리 공선회에서 나간 것이 올해 최고의 값을 받았다고. 그러나 복숭아는 이게 수출의 그 역사는 깊지가 않아요. 예, 우리가 수출한 것이 벌써 이제 재작년 2년밖에 안 됐는데 올해가 이제 3년째예요. 올해 3년째인데 제일 첫 번에 인도네시아를 갔습니다. 인도네시아에 이제 우리가 수출을 나갔어요. 수출을 나갔는데 아주 미미하게 시작을 했죠. 그때 이제 내가 연합회 회장을 할 때 우리 김 군수님하고 그 인도네시아를 이제 판매 촉진을 갔었는데 우리 복숭아를 가져갔는데 우리가 약간 잘못해서 조금 질이 상한 것도 몇 개 있었어요. 허나 거기 분들이 우리 복숭아를 잡숴보더니 이렇게 맛있는 과일이 없다고, 일본 거보다 훨씬 맛있다고, 그냥 그것을 한꺼번에 다 그냥 팔려나가더라고요. 우리 있는데 팔려나가요. 그리고 거기 이제 한인회에 있잖아요. 한인회에서도 이제 우리 옥천 복숭아가 왔다고 하니까 그렇게 환영하더라고요. 그때 한인회장께서 보은 사람이었어요. 보은 사람인데 옥천 보은 거 많이만 가져라고. 한인은 물론 우리나라에서 복숭아를 먹어봤기 때문에 복숭아가 좋다는 건 알지만은 인도네시아 사람들은 복숭아를 처음 접해본대요. 그래도 그렇게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이제 수출을 계속 하게 되고 또 이제 작년에는 이제 대만, 싱가폴 여기다 또 이제 좀 수출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좋은 성과를 얻었는데 그때 마침 작년에는 또 여기 단가가 또 갑자기 폭등을 해버렸어요. 그래서 많은 양을 수출 못하고 이제 중단하고 말았는데 거기서는 더 가져갔는데 여기서 너무 비싸. 그래가지고 이제 수출을 못했어요. 근데 올해는 또 많은 양을 아주 그 계획을 하고 있어요. 첫번에 한 30톤 정도를 이렇게 이번에 홍콩으로 이제 우리 복숭아가 수출이 돼요. 이것은 이제 먼저 것은 벌써 한 것이고 홍콩은 이제 며칠 내에 있으면 또 벌써 비행기를 타고 가요. 그럼 이제 저희들이 또 이제 8월 4일 날 또 이제 그 판매 촉진하러 갑니다. 홍콩으로 가서 이제 거기 이제 주민들에게 우리의 복숭아를 알리고 확실히 대한민국 복숭아가 좋다는 것을 그분들이 인식할 수 있도록 우리가 적극 노력하고 올 것입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한 100여 톤을 계약하고 있어요. 지금 100여 톤을 예상하고 있어요. 올해 이제 실적을 보고 내년에 보면 이렇게 좋게 자꾸 수출에 우리가 실적을 올려가고 있는 중입니다. 우리 복숭아가 나쁘면 그 사람들이 잡수겠습니까? 우리께 좋아야 잡숴요. 우리께 깨끗하게 잡숴요. 우리나라 사람들 이제 우리 농산물이 좋다는 것을 알아요. 조금 전에 우리 곽 회장님께서 그 외국에서 소독한 건 모르고 우리나라에서 소독한 것만 트지기를 잡는다 이거예요. 그러나 이제는 우리 주민들도 달라졌어요. 거기 소독한 거는 우리가 아주 인체 해로운, 우리는 벌써 쓰지 않는 그런 농약을 거기서 사용하고 있더라 이거예요. 이거를 우리는 뭐 알지도 못하고 먹었어요. 억울하죠 솔직히. 지금 우리나라도 농약을 해서 농사를 지쳐요. 그러나 다 인가 얻은 농약입니다. 인가를 얻었어요. 그거 아니면 사용하지 않습니다. 사용 안 하면 또 되지 않아요. 사용하면 안 돼.
그렇게 농사를 짓으니까 여러분들 그런 것들은 잘 알아주시고, 앞으로 우리가 또 이 복숭아를 차츰차츰 많은 양을 수출해서 우리나라의 복숭아도 줄이고 우리나라의 복숭아도 세계에 알리고 세계 사람들도 대한민국을 알리고 좋은 복숭아를 잡숴보도록 우리 연합해서 계속 노력할 것입니다. 여러분 후원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네, 뭔가 이게 뭐 전국 복숭아 연합회 회장 선거 나가시나요? 막 이렇게 막 그런 느낌이에요. 네. 근데 복숭아가 인도네시아랑 홍콩이랑 대만이랑 싱가포르 이렇게 갔다 왔잖아요. 네. 저는 한 번도 못 가본 나라네요. 옥천 복숭아만도 못한 인생을 살고 있는 것 같아서 속이 좀 울컥하네. 우리 옥천 포도는 어디 가봤죠, 회장님? 우리 옥천 포도는 굉장히 깊어요. 92년도에 30작을 제가 홍콩으로 한번 수출을 해봤어요. 했는데 이것이 30작이 거기 가서 배로 넘어가 가지고서 소비자들한테 맛을 북히고 맛있다 그것들 보내달아 또 했는데 연락이 받았는데 포도가 다 떨어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전에는 저쪽으로 수출을 그 홍콩으로 수출을 했는데 이것이 답변이 올라니까 한 달이 걸리더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한 달 되면 포도 다 따버리죠. 그래서 수출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다 보니까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우리 전체적으로 한번 묶어보자 해서 제가 우리 옥천 전체를 그 통합을 해가지고 옥천군 포도연합회를 결성을 하게 됐습니다. 해서 포도연합회로 하여금 해서 제일 먼저 이제 뜰버진 것이 뉴질랜드는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우리 옥천 포도가 제일 먼저 갔던 데예요. 제일 먼저 수출을 했어요. 그쪽으로. 감히 뉴질랜드는 청정 지역이고 하도 그 까다로워 가지고서는 수출을 엄두도 못 내는 그런 지역인데 제가 거기를 뜰버 가지고 수출을 했습니다. 해서 지금까지 작년까지 앞으로도 이제 가지만은 작년까지 계속적으로 10톤 내지 15톤까지 이렇게 수출을 했어요. 해 왔는데 금년에는 이게 좀 군하고에 좀 그 예산이 좀 안 됐더라고요. 해서 지금 저는 싱가포르 또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의외로 그 베트남이 아주 그 수입을 좋아해요. 해서 지금 베트남으로 제가 수출을 하고 있어요. 베트남으로 수출을 하고 있는데 캠벨 260박스 또 샤인머스켓 이쪽에 보면은 그 전시한 거 있죠. 샤인머스켓 260박스를 지금 수출을 했는데 그 수출하면서 이제 우리 뒤에 이어가지고서 청산에서 그 충남 포도 또 그 캠벨 포도 이런 것이 또 뒤따라서 수출이 돼요. 하는데 이 수출을 하기 처음에는 굉장히 좀 어려웠던 것이 이 해외에서는 달달하고 맛있는 거 이런 것만 찾지 우리 그 캠벨리가 좀 새콤하고 달콤하면서도 좀 그렇잖아요. 그런데 외국 사람들은 그것이 입맛에 안 맞는 모양이요. 해서 처음에 가가지고서는 제가 뉴질랜드 가서 홍보를 하면서 전부 다 그걸 하나를 따가지고서는 입에다 넣어줘 봤어요. 다 이렇게 넣어줘 보니까 사람들이 처음에는 밭아요. 못 먹어. 그러더니 그 훈맛이 깔끔한 게 좋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달래. 뱉어놓고서는 다시 포도를 다시 달래. 해서 그 포도를 다시 주고 하니까 그때서는 그냥 막 먹는 거예요.
처음에는 거부감을 느껴도 그 다음에 계속적으로 공격을 하니까 인정을 받더라 하는 겁니다. 해가지고서는 그렇게 해가지고서는 우리 옥천 포도가 뉴질랜드를 처음으로 우리 대한민국에서 수출하는 그러한 쾌거를 올리게 됐고, 그러기 때문에 그 국가 브랜드 대상을 7번이나 받았고, 또 그 농림식품부 장관 상도 4번씩이나 받았습니다. 그런 계기로 해가지고 이렇게까지 성장을 해서 앞으로도 우리가 꾸준히, 지금 호주에서도 우리 옥천포도 보내달라 이렇게 연락이 와요. 하는데 우리 옥천포도가 아직 양이 안 돼. 그런데 멀리까지 가려면은 최하 20톤 정도가 가야 하는데 양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손을 지금 못 대고 있거든요. 언젠가는 우리 지역에서 좀 전체적으로 많은 농가들이 참여를 하게 되면은 글로도 수출을 할 건데, 아직은 양이 안 돼서 수출을 못 하고 있다. 여기에서 우리가 여기서 띄워보내면은 호주까지 가려면은 40일 걸려요. 소비자들이, 호주 소비자들이 다시 그걸 먹으려면은 50일 걸린다 이거지요. 그래서 너무 기간이 길기 때문에 아직은 못 하고 있어요. 그래서 다음에 이제 좀 우리 농가들이 샤인머스켓 같은 것이 좀 늘어나게 되면은 수출을 앞으로도 계속 좀 늘려 나가려고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뭐 복숭아뿐만 아니라 포도도 세계 각지를 누비는데, 안타깝게도 포도가 갔던 뉴질랜드, 베트남, 말레이시아 역시 제가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나라네요. 네, 옥천 포도 복숭아만도 못한. 다음에 이렇게 어디 수출하실 때 제가 이렇게 괴짝이라도 같이 옮기면서 한번 가보고 싶습니다. 벌써 이제 1시간이 지났는데요. 짧은 시간이지만 오늘 이렇게 옥천 포도 복숭아 이야기를 좀 해보면서 역사도 되돌아보고, 중간중간에 이제 두 분 회장님께서 본인들의 그 살아온 인생과 농사의 경험을 얘기 나누면서 소비자들에 대한 어떤 안타까움, 혹은 이건 꼭 알아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까지 해봤습니다. 그리고 그 속에는 한국 7 FTA 같은 개인 농부 한 사람이 감당하기는 힘든 어떤 큰 흐름의 아픔, 이런 것들도 있었던 것 같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분을 비롯해 많은 농가들이, 농부들이, 농민들이 지금도 여전히 밭에서, 하우스에서, 논에서 땀을 흘리고 있습니다. 우리 그런 것들을 좀 기억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두 분 회장님께서 이제 정리 말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이제 짧은, 그게 이 포도 복숭아 이야기를 다 하기에는 너무 짧은 시간이고, 두 분 회장님의 농사 경험을 들려주시기에도 굉장히 짧은 시간이었지만, 그래도 이제 이야기를 좀 마무리하면서 요것만큼은 꼭 알아줬으면 좋겠다. 나는 농사 지을 때 이것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다. 이런 이야기들로 마무리 인사를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먼저 조명화 회장님 말씀을 들어볼까요? 네, 오랜 시간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이제 제가 농사를 짓고 판매를 하면서 여러 사람들과 대화를 나눠보고, 또 대화 보면 농사라는 건 진짜 힘든 거예요. 참 피땀을 흘린다고 했습니까? 피땀을 흘린다고 하면 그만큼 힘든 것인데, 거기에서 또 우리도 농사꾼도 또 보람을 찾아야 돼요. 보람. 왜 농사를 짓니까? 일단 소득을 올려야 돼요. 소득을 다른 걸 한 것보다는 더 높은 소득을 올려서 아주 다정한, 다감한, 또 행복한 가정을 누려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더 열심히 농사를 짓고 더 좋은 생산품을 우리가 만들어내야 됩니다. 그래야 남들의 호응을 받을 수 있고, 호응을 받아야 우리가 그 경제적인 활동을 아주 유용하게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앞으로 우리는 이 복숭아 연합회 모든 회원들은 복숭아 농사를 짓는데 조그마씩 이 품종 여러 가지보다 우리 지역 특성에 딱 맞고, 또 우리 국민에게 맞고, 요런 복숭아를 몇 가지 품종을 단촐화해서 많이 식재해가지고 여러 군데로 우리 옥천 복숭아는 뭐뭐 하면은 옥천 복숭아, 옥천이다 하는 걸 알 수 있게끔 그런 대표 브랜드 복숭아를, 그런 과수원을 조성할 것입니다. 그리고 또 외국인이 좋아하는 맛, 아삭이라든가 식감,
이런 것을 더 연구해서 그런 복숭아를 농사를 져가지고 수출을 많이 할 거예요. 수출. 집안에서 돈 뱅뱅 돌면 뭐합니까? 다른데서 돈을 벌어와야지. 예, 그런 자부심으로 앞으로 수출을 많이 할 계획으로 좋은 복숭아를 심어서 여러분들도 아주 선보이고 세계 사람들에게 대한민국이만 복숭아 좋다는 평을 꼭 얻고 싶습니다. 여러분 꼭 후원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번에는 우리 옥찬주 회장님 마지막으로 인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저 역시 이제 남은 여생 포도를 위해서 일할 겁니다. 하는데 지금까지 못한 거 이런 것을 좀 간추려 가지고 좀 하고 싶어요. 자, 우리 포도가 하얀 길을 지나왔다. 하얀 길을 거쳐왔습니다. 가시밭길을 거쳐서 지금은 탄탄대로를 가고 있는 중이에요. 이러한 포도가 앞으로도 아주 맛있게 농사를 져가지고 우리 소비자들 입맛에 맞는 그렇게 농사를 질 겁니다. 그 농사를 지면서도 저는 소독을 하더라도 과연 이것을 내가 먹어도 될까? 이 농약을 쳐가지고 내가 먹어도 안 해로울까? 이런 것을 먼저 생각을 하고 농약을 합니다. 농약을 하는데 농약도 요것이 수확기가 언제인데 수확하는 언제 하는데 요 농약을 지금 치면은 며칠 후에 소멸이 다 돼버리는지 이런 것까지도 염두해 주고 소독을 합니다. 하는데 사실은 제가 소독은 한다고 했지만은 우리 포도는 시설이 돼 있기 때문에 거의 소독을 안 해요. 그냥 영양제 정도는 틀림없이 소독을 해줍니다. 영양제는 해주는데 농약은 거의 안 합니다. 왜 안 하냐? 시설 포도는요, 비를 안 맞기 때문에 오염물질이 포도에 안 묻어. 그러니까 오염물질이 포도에 묻으면은 그 오염물질 따라서 병충해가 감염이 되는데 이런 것들이 안 맞아지니까 소독을 안 해도 된다. 그래서 친환경 포도들이 많이 생산이 되고 있어요. 그래 이제 너무 농사짓기가 어려운 노인네들 이런 분들은 농약을 한두 번씩은 이렇게 쳐주고 하지만은 거의 시설 포도는 안심하고 씻지 않고 먹을 수도 있다는 거죠. 이렇게끔 우리들은 소비자를 우선으로 좀 생각을 하고 소비자들 해로우면은 내 자신도 해롭잖아요. 내가 먹는 건데 그런 것을 염두에 두고서는 우리가 하고 있고요. 앞으로도 제가 좀 욕심을 부린다면은 좀 세계는 넓어요. 미국도 보내주고 싶고 미국도 보내달라고 그래. 그런데 우리가 바탕이 안 돼 있어요. 이 지역이 바탕이 안 돼 있어서 못 봐요. 그 바탕이 뭐냐 하면은 미국으로 수출하든지 호주로 수출하든지 하려면은 그 단지가 돼요. 단지가 되면서 그 단지에 이 사람은 무슨 소득을 하는지 이것이 그 검역원에서 품질 검역원에서 나와가지고서는 매주 검사를 해요. 검사를 해가지고 합격이 된 것만 수출이 될 수가 있어요. 이렇게까지 하는데 그 조직이 최소한도 한 20헥타는 돼요. 그래서 20헥타가 아직은 옥천은 어려워요. 그래서 그 단계를 지금 못하고 있거든요. 언젠가는 제가 그 단계를 꼭 묶어가지고 해외 큰 시장까지 노리는 그러한 일을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우리
좀 어렵다고는 하지만은 옥천 살기 좋은 동네고 아주 열심히만 한다면은 우리 옥천 아주 포도 농가 잘 되리라 믿습니다. 여러분들 끝까지 이렇게 저의 말 들어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도시에 사는 대부분의 현대인들은 자신들이 먹는 것이 어디서 어떻게 만들어지는 것인지 잘 알지 못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대형 마트에 가면 전 세계에서 몰려든 각종 먹거리들이 그야말로 차고 넘치는데요. 누군가는 좀 더 싼 가격을 찾고 또 다른 누군가는 보기 좋게 포장이 된 것을 찾겠지요. 믿고 먹을 수 있는 농산물을 찾기가 점점 힘들어지는 시대입니다. 옥천의 포도와 복숭아는 안심하셔도 됩니다. 오늘 말씀해 주신 두 분 회장님을 비롯해 많은 옥천의 농부들이 정직하게 키우고 있습니다. 남은 향수 옥천 복숭아 축제 잘 즐겨주시고요. 우리 축제는 내년에도 열립니다. 우리 고장 옥천의 대표 농산물 보랏빛 포도와 분홍빛 복숭아를 기억해 주십시오. 지금 방송을 마무리하는 이곳은 옥천 포도 복숭아 역사 전시관이고요. 지역문화활력소 고래실이 기획하고 옥천 공동체 라디오가 진행했습니다.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만 홀로 쓸쓸히도 그 시절 못 잊어 못 잊어 온다 둘이서 거닐던 194개 당하네 즐거웠던 그 시절은 그 어디로 가버렸나 저리 거라 나는 간다 꽃 피던 용두산 용두산 내일 치